40년 만에 첫사랑 재회에 이번엔 진짜 어른의 사랑. 한장 동창회 초대장. 김정수는 우편함에서 동창회 초대장을 발견했을 때 잠시 망설였다. 4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올해로 63세가 된 그는 이런 모임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 굳이 옛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늙은 모습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 동창회라도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딸 민정이가 초대장을 보더니 권했다. 에이, 뭘. 다들 늙었을 텐데 뭐가 재미있겠어. 그래도 추억도 있으시잖아요. 한 번쯤 가보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다. 혹시 그 사람이 올까 봐서였다. 박영희.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이름만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했다. 딸의 말이 맞았다. 집에만 있으면 뭐하나. 2장 40년 만에 재회.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 호텔이었다. 정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래도 나름 단정해 보였다. 정수야. 호텔 입구에서 옛 친구들이 반갑게 맞았다. 모두들 나이를 먹었지만 대체로 건강해 보였다. 야, 너 진짜 안 늙었네. 무슨 소리야. 나도 다 늙었어.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정수는 문득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영희가 와 있을까? 연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동창생들이 모여 있었다. 정수는 한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는 사업을 크게 했다더라. 누구는 병으로 고생한다더라. 박영희도 왔네. 친구 하나가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수의 심장이 쿵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영희가 서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수가 기억하는 그 우아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영희도 정수를 알아봤다.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세장 어색한 첫 대화 동창회가 한창일 때 정수는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다가갔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수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라는 호칭이 40년 전의 추억을 소환했다. 고등학교 때 영희는 정수를 항상 오빠라고 불렀다. 잘 지냈어? 건강해 보이네. 네, 오빠도요. 많이 변하지 않으셨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40년간 쌓인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결혼은 잘했어? 영희가 먼저 물었다. 응, 했었는데 5년 전에 아내가 먼저 갔어. 너는? 저도 3년 전에 남편이. 둘 다 배우자를 잃었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힘들었겠구나. 오빠도요.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크린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얼굴들, 체육대회 사진, 수학여행 사진. 어머, 저게 우리야? 사람들이 웃으며 떠들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나오자 정수와 영희는 모두 숨을 멈췄다. 교정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연히 그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야, 정수랑 영희 사귀었잖아.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웃었다. 정수와 영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내장 40년 전의 기억. 동창회가 끝난 후 정수와 영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나왔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정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둘은 40년 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기억나? 고3 때 우리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거? 네, 기억나요. 오빠가 수학 문제 가르쳐 주셨죠. 그때 너한테 편지도 썼었는데 받았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다. 정말? 아직도? 네, 제 인생 첫 러브레터였거든요. 둘은 조용히 웃었다. 그때 왜? 우리가 헤어졌었지?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학이 달랐잖아. 나는 부산, 너는 서울. 그리고 군대도 가야 했고 저도 그때는 어렸어요. 장거리 연애가 뭔지도 모르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포기했지. 그 후로 연락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게, 바보 같았어. 5장 각자의 인생사. 두 번째 만남은 한 주 후였다. 정수가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시간 되면 산책이라도 할까? 좋아요. 한강공원에서 만나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생활은 어땠어? 정수가 물었다.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잘 컸고. 그런데 영희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가끔 오빠 생각이 났어요. 특히 힘들 때.
정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그랬어.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가끔 너 생각이 났어. 정말요? 응. 첫사랑은 특별한가 봐. 영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고 했다. 아들 둘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지만 가끔 예지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왔다고 했다. 오빠는 어떠셨어요? 나도 비슷해.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첫사랑의 설렘 같은 건 없었지. 그게 현실적인 사랑과 로맨틱한 사랑의 차이인가 봐. 6장 조심스러운 감정. 셋째 만남에서는 더욱 가까워졌다. 정수는 영희를 좋은 음식점에 데려갔다. 와, 여기 분위기 좋네요. 예전에 아내랑 가끔 오던 곳인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아내분과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괜찮아.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식사를 하면서 둘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외롭지 않아? 영희가 물었다. 많이 외로워. 특히 밤에. 너는? 저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자식들은 자주 와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결국 혼자예요. 정수는 영희의 손을 바라봤다. 여전히 예쁜 손이었다. 영희야, 우리 너무 늦었을까? 뭐가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해요? 글쎄, 모르겠어. 20대의 사랑과는 다르겠지만 달라야 정상이죠. 우리 이제 60대인데 7장 자식들의 반대. 정수가 딸 민정에게 영희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빠, 정말요? 응,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애인데. 그런데 아빠,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수는 딸의 말에 상처받았다. 내 아빠가 그렇게 철없어 보여?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러워요. 영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큰아들이 반대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 나이라니? 엄마가 그렇게 늙어 보여? 그게 아니라.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혹시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야, 내가 너무 하는구나. 고등학교 동창인데 무슨 사기꾼이야. 요즘 보이스피싱도 아는 사람인 척하잖아요. 영희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났다. 8장 첫 번째 위기 자식들의 반대로 정수와 영희는 잠시 거리를 뒀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가 그리웠다. 정수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괜찮아? 네. 그런데 오빠는? 나도 자꾸 생각나네. 저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죠? 많이 이상해. 우리가 뭐 10대도 아니고. 다음 만남에서 둘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영희야,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도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결정할 일 아냐? 맞아요. 그런데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그럼 천천히 가자. 급할 게 뭐 있어? 좋아요. 9장 천천히 다가가기. 그 후로 정수와 영희는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켰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했다. 오늘 영화 어땠어? 좋았어요. 오랜만에 로맨스 영화 봤네요. 나도. 젊은 배우들 보니까 우리도 저랬었나 싶어. 우리는 더 순수했죠. 그렇지. 요즘 애들처럼 스킨십도 안 했고. 부끄러워요. 정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손을 잡는 것이었다. 이것도 40년 만이네. 네. 영희의 손이 따뜻했다.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뛰었다. 10장 과거의 상처. 어느 날 영희가 갑자기 우울해 보였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말해봐. 우리 사이에 뭘 숨겨? 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 오빠 때문에 다른 남자들과 제대로 사귀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야? 대학 때도 직장 다닐 때도 누구를 만나도 오빠와 비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도 늦게 했고. 정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줄 몰랐어. 오빠 탓은 아니에요. 제가 놓아주지 못한 거죠. 미안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두려워요. 뭐가? 또 오빠한테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정수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했다. 첫사랑의 강렬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희야, 우리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어떻게요? 서로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만나자. 60대의 성숙한 사랑 말이야. 그게 가능할까요? 해보자. 우리 이제 충분히 어른이잖아. 11장 성숙한 사랑 그 후로 정수와 영희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났다. 매일 연락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존중했다. 정수는 등산 모임에 나가고 영희는 요가 클래스에 다녔다. 각자의 취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났다. 오빠, 오늘 등산 어땠어요? 좋았어. 운동도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 요가는? 재미있어요. 몸도 유연해지고. 좋네. 각자 할 일 하면서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처럼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어느 날 영희가 말했다. 오빠, 우리 여행 가볼까요? 여행? 네, 제주도라든지.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여행은 좀 더 진전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같이 가도 될까? 왜 안 돼요? 우리 어른인데. 그렇긴 하지만 방은 따로 잡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게. 정수는 안도했다. 영희도 성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12장 제주도 여행.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40년 만에 함께하는 여행이었으니까. 와, 바다가 정말 예쁘다. 그러게.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 봤었지? 글쎄요. 아이들 어릴 때 호텔방은 따로 잡았지만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며 제주도 곳곳을 구경했다. 오빠, 여기서 사진 찍어주세요. 응. 사진을 찍어주면서 정수는 생각했다. 영희가 여전히 아름답다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 매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오빠, 행복해요. 나도. 이런 여행 처음이에요. 남편이랑은 안 다녔어? 다녔죠.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그때는 가족 여행이었어요.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고. 지금은 오롯이 저를 위한 여행 같아요. 정수도 같은 느낌이었다. 아내와의 여행은 항상 가족 단위였다. 지금처럼 연인과의 여행은 처음이었다. 13장 고백.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밤 해변을 걸으며 정수가 용기를 냈다. 영희야. 네. 나 너 좋아해. 40년 만의 고백이었다. 영희가 웃었다. 저도 오빠 좋아해요. 정말? 네. 40년 전부터 계속. 우리 사귈까?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좋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포옹했다. 40년 만의 포옹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14장 가족들의 변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수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민정아, 아빠 영희 이모랑 사귀기로 했어. 아빠, 반대하더라도 할 거야.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민정이는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그럼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정말? 네.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영희도 아들과 대화를 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요. 다만 조심하세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알았어. 가족들의 태도가 바뀌자 두 사람은 더욱 당당해졌다. 15장 일상의 소중함. 사귀기 시작한 후 정수와 영희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눴다. 오빠, 오늘 마트 가는데 같이 갈래요? 마트? 네. 혼자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자.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새로웠다. 각자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도 서로를 배려했다. 영희야, 이 과일 좋아해? 네, 좋아해요. 그럼 사자.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도 먹을 거야. 집에 와서 함께 요리도 했다. 오빠, 양파 써주세요. 이 정도면 돼? 좀 더 잘게. 이렇게? 네, 좋아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다. 16장 갈등과 화해.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때문에 가끔 마찰이 있었다. 오빠, 너무 일찍 자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일찍 자거든. 10시면 돌려. 저는 보통 12시에 자는데. 그럼 너는 늦게 자고 나는 일찍 자면 되잖아. 그렇긴 하지만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작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둘은 대화로 해결해 나갔다. 영희야, 우리 서로 맞춰가자. 네, 저도 일찍 자는 연습을 해볼게요. 아니야, 내 패턴도 중요해. 그냥 유연하게 하자. 성숙한 연인답게 서로를 강요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17장 미래에 대한 이야기.
사귄 지 6개월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계속 만나지.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결혼이라 생각해봤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 글쎄, 꼭 결혼해야 할까? 꼭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결혼이라는 형식이 필요할까? 영희도 그런 생각이었다. 맞아요. 지금처럼 각자 집에서 살면서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결혼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네, 이미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 둘은 결혼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8장 진정한 어른의 사랑. 1년이 지나자 정수와 영희는 완전히 편안한 사이가 되었다. 20대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안정된 사랑이었다. 오빠, 지난 1년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너는? 저도요. 이런 사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떤 조급하지 않은 사랑,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 정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소유욕이 강했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달랐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맞아요. 각자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어른의 사랑인가 봐. 그런 것 같아요. 19장 주변 사람들의 반응.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졌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딸 민정이가 말했다. 그래? 네. 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쳐요. 영희 이모 덕분인가 봐. 이모도 한번 집에 초대해 보세요. 정말? 네. 아빠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영희의 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엄마, 요즘 젊어 보이세요. 그래? 네. 화장도 신경 쓰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그런가? 남자친구 생긴 여자 같아요. 야, 엄마가 그런 나이가 어디 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동창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야, 정수야, 영희랑 잘 되고 있다면서.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부럽다, 진짜. 첫사랑과 다시 만나다니. 너도 동창회에서 누구 찾아봐. 에이, 나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하겠어. 20장 소소한 행복들. 정수와 영희는 거창한 것들보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았다.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 것,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같이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오빠, 이 드라마 재미있네요. 응, 우리 또래 얘기라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나오는 드라마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 요즘 애들은 너무 복잡해. 같이 영화관에 가는 것도 즐거웠다. 어르신 할인을 받으며 팝콘을 나눠 먹는 것이 20대 때와는 다른 재미였다. 오빠, 팝콘 짜지 않아요? 조금 짜긴 하네. 나이 들면 짠 게 안 좋다던데. 그러게요. 다음엔 팝콘 말고 다른 거 사 먹어요. 응, 견과류라든지. 이런 대화들이 정수에게는 소중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21장 건강에 대한 걱정.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정수와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오빠,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병원 가봐야겠네. 나도 요즘 허리가. 우리 나이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지. 둘은 함께 헬스장에 등록했다.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지만 가벼운 운동은 함께 할 수 있었다. 오빠, 저기 러닝머신 해봐요. 러닝머신. 나 뛸 수 있을까?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다. 무엇보다 함께 운동한다는 것이 좋았다. 오늘 몇 분 했어? 30분. 너는? 나도 30분. 내일은 35분 해보자. 좋아. 운동 후에는 같이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졌다. 오빠, 이 샐러드 어때요? 좋네. 기름진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우리 앞으로 건강식 위주로 먹어요. 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22장 추억 만들기. 정수와 영희는 의식적으로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빠, 우리 사진 좀 많이 찍어요. 사진. 네,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은 여행을 갈 때마다
특별한 날마다 사진을 찍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여기서 찍어주세요. 응. 웃어. 오빠도 같이 찍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분께 부탁해봐요. 젊은 커플에게 부탁하면 흔쾌히 찍어줬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 좋으시네요.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정수와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연인이에요. 젊은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대박, 멋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두 사람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었다. 23장 계절의 변화. 사귄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정수와 영희는 함께 사계절을 보냈다. 각 계절마다 특별한 추억이 있었다. 봄에는 벚꽃 구경을 갔다. 와, 벚꽃이 정말 예쁘다. 그러게, 언제 마지막으로 벚꽃 구경했었지? 아이들 어릴 때, 그때도 제대로 못 봤어요. 애들 쫓아다니느라. 이제야 제대로 보네. 여름에는 바다로 피서를 갔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지만 파라솔 아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다. 단풍이 정말 아름답네. 그러게, 자연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젊을 때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겨울에는 스키장 대신 온천을 갔다. 따뜻한 물이 정말 좋네. 그러게, 몸이 확 풀리는 것 같아. 각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추억을 만들어 갔다. 24장 갈등의 순간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았다. 가끔 의견 차이로 다툴 때도 있었다. 오빠, 너무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인 게 뭐가 나빠? 가끔은 즉흥적으로 해봐요. 나는 계획 없이 하는 게 불안해. 그럼 저는 답답하고요. 이런 성격 차이 때문에 가끔 마찰이 있었다. 하지만 젊을 때와 달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대화로 해결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경직된 것 같네. 저도 미안해요. 오빠 성격을 이해해야죠. 우리 절충해보자. 때로는 계획적으로, 때로는 즉흥적으로.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생긴 지혜였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 맞춰가는 것. 25장 다른 커플들과의 만남. 어느 날 영희가 제안했다. 오빠, 우리 또래 커플들하고 모임 가져봐요. 그런 모임이 있어. 친구가 알려줬는데 시니어 커플들 모임이 있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저희는 재혼한 지 3년 됐어요. 저희는 황혼 연애 1년 차예요.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정수와 영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다. 첫사랑과 재회한 사람, 배우자와 사별 후 새로운 사랑을 만난 사람들. 다들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었나 봐요. 이런 모임을 통해 다른 커플들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응원해줘요. 저희도 그래요. 시간이 해결해주더라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26장 새로운 취미.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다. 오빠, 도자기 만들기 어때요? 도자기? 네, 친구가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자기 수업에 함께 등록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다. 오빠, 제 작품 어때요? 예쁘네. 나는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그것도 나름 멋있어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사진 수업도 들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서로를 모델로 사진을 찍어봤다. 오빠, 여기 서세요.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다. 27장 건강한 경계. 정수와 영희는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각자의 개인 시간도 존중했다. 오빠, 오늘은 친구들이랑 만날 예정이에요. 응, 재미있게 놀다 와. 오빠는 뭐 하세요? 나도 등산 모임 가기로 했어. 각자의 친구 관계도 유지하면서 만났다. 이런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다. 오늘 친구들 만나서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오빠 얘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도. 친구들이 영희 한번 보자고 하네. 언제든 좋아요. 서로의 친구들에게도 소개할 정도로 관계가 공개적이고 건전했다. 28장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 사귄 지 2년이 되자 좀 더 현실적인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다. 오빠, 우리 나이 들면 어떡하죠? 어떡하긴. 나이 드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아프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서로 돌봐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담이라. 글쎄,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 게 부담일까? 그렇지만 영희야, 우리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자. 지금을 소중히 하면서 살자. 맞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멀리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9장 감사의 마음. 어느 날 정수가 영희에게 말했다. 영희야, 고마워. 갑자기 왜요? 그냥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줘서. 저야말로요.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맞아요.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 둘은 이런 재회가 기적 같다고 생각했다. 45년 만에 동창회, 그리고 서로 모두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이 신기했다. 이게 운명인가 봐요. 그럴지도. 40년 전에 헤어진 것도 운명이었고 지금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이고 그때는 때가 아니었나 봐. 지금이 진짜 때인 거야. 30장 새로운 시작.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정수와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오빠,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같이? 네, 결혼은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서.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 살까? 새로운 곳이 어때요? 우리 둘만의 공간. 그래서 둘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각자의 방은 따로 2대, 거실과 부엌은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가족, 좋은 말이에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오빤, 오늘 뭐 해 먹을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된장찌개? 좋지.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행복이었다. 에필로그 진짜 어른의 사랑. 그로부터 1년 후, 정수와 영희는 65세와 64세가 되었다. 함께 산 지도 1년이 넘었다. 오빠, 우리 지금 행복해요? 당연하지. 너는? 네,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깊은 행복이 있었다. 영희야, 우리가 20대 때 사귀었다면 어땠을까? 글쎄요. 아마 오래 못 갔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어렸으니까. 서로를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 지금이 딱 좋은 때였나 봐. 정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40년을 돌아서 만난 사랑이지만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왜요?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 젊음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사랑하는 거.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에요.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첫사랑의 설렘과 함께 인생 경험이 주는 지혜가 결합된 그야말로 완성된 사랑이었다. 오빠, 내일 뭐 하실래요?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그냥 집에서 쉬어요. 함께. 좋아.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사랑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또 하루가 저물어가지만 두 사람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이번에는 정말 영원할 것 같았다.